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4강 시간으로서 1. 공인중개사 제도,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제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시험. 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되고, 이 이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간이 있겠죠. 어디서 시행을 하는가. 자, 시행기간은 원칙적인 시행기간이 있고 외적인 시행기간이 있습니다. 자, 원칙적인 시행기간과 예외적인 시험 시행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간은 바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특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간은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시험 시행기간이 있어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우린 편의상 국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지금은 현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일 차원에서 시험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어디에 의결을 거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여기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 의결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자, 이런 것들이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데, 자, 필요한 경우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 예시로서 뭘 들었다?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입니다. 균형 유지. 자, 이 균형 유지. 예전에 시험 문제 하도 어렵게 낸 적이 있어요. 15회 시험 때 그랬는데, 그 15회 2004년도로 내 기억이 됩니다. 그때 하도 어렵게 돼갖고 파동이 있어서 그 해에는 15회 2차 해갖고 시험을 2번 본 해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균형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정한 난이도를 형성하고 매년 일정하게 합격률을 유지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시험 응시 자격을 보겠습니다. 이 시험과 관련해서 두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 과연 응시할 수 있는가?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의 응시 자격. 원칙적으로 원칙입니다. 시험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요. 예, 시험의 응시 자격은 연령, 성별, 국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시험 응시할 수 있고, 성별, 남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적,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도 응시 자격만 있으면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는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걸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즉 미성년자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등록의 결격 사유인 미성년자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도 시험은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도 시험은 봐요. 시험은. 근데 시험은 보는데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중개업은 종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여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어. 자격 취소. 이런 경우에는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3년간 응시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다 부정행위를 했어요. 시험에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했는데 안 걸리면 상관인데 걸렸어. 자, 부정행위로 적발이 됐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벌이 더 엄합니다.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5년간 응시할 수가 없어요. 응시 자격이 박탈이 돼요. 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행위는 절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공인중개사 제도로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살펴봤고, 다음 시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시기입니다. 시기. 자, 시험의 시기는 매년 몇 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근데 1회 이상에 2회, 3회 가능할 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계속 1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현재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초에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를 합니다. 다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야,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 그럴 때는 뭐의 의결을 거친다? 그렇죠. 여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뭘 거쳐요?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서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시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의 실시 방법. 그럼 시험을 어떻게 실시하는가? 시험은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합니다.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다만 시험 시행 기간의 장, 아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차,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동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경우 시험 방법은 제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시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제1차 시험은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가미할 수 있다지 꼭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오지선다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다 오지선다예요.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자,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논문. 글로 쓰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봤잖아요.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에 의한다니까 선택형 또는 단답형 또는 기입형인데, 지금 시험은 다 1차 시험에 선택형, 오지선다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차,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2차 시험 역시 1차 시험을 따르니까 다 선택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5과목이 한 과목당 40문제가 나오면 총 200문항인데 이 200문항이 1차 80문항, 부동산학개론사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문항이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령 40문항, 부동산 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관련세법 이게 40문항, 마지막으로 부동산국법 40문항, 120문항입니다. 이 총 200문항, 1차, 2차 합친 200문항이 다 뭐다? 선택형이에요. 오지선다. 5가지 지문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냐? 아유, 엄청 어려워요. 왜? 헷갈리게 지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쓰기도 하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써서 교묘하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구독을 해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처음에 만화공인중개사 만화 부분 3독을 해서 흐름을 잡고 만화 부분과 핵심 정리를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듭니다. 체화를 하고 만화 부분 핵심 정리 문제 풀면서 어느 정도 숙련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 문제 풀이집 봐야죠. 또 모의고사 봐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 재가면서 그렇게 시험 공부하면 100% 합격이에요. 다들 만화공인중개사로 공부한 사람들 그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우리 만화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책을 갖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학원 다녀서 강사 듣는 얘기만 듣고 합격한다? 뻥이에요. 불안.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 역시 구독을 해야 모의고사 보고 문제 풀이집 보고 해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암기할 거 하고. 자, 시험과 관련했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를 해준 거고, 자, 시험 절차는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1차를 합격을 해야만 2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시험 보는 경우에 1차는 떨어지고 2차 붙으면 2차 의미 없어요. 무효로 하는 거예요. 무효로. 1차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자, 1차는 붙고 2차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1차 한번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번에 치른 시험. 그래서 시험에 일부 면제해갖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에 시험에 하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현재 매년 한 번 실시하니까 올해 붙었어. 1차를. 2차는 떨어지고. 그리고 또 2차를 안 붙다든가 1차만 붙고 그러면 다음 회의 시험에 있어서는 1차 면제되고 2차만 시험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1차 떨어지니까 2차 붙은 거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지. 그럼 뭐가 중심이다? 1차 시험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1차 붙으면 2차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1차하고 2차 다 자신 있으면 동시에 비중을 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디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 설치한다? 예, 바로 국토교통부에 설치합니다.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 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걸 심의하나? 이 심의사항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심의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 자격 취득이 나옵니다.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된 거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도 심의를 합니다.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자, 중개보수하고 관련된 것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자, 보장입니다. 보장.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 고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고의 과실로 그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장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뭘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거예요. 자, 1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이걸 따라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즉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했다면 그 경우에 시도지사는 이거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구성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자, 7명 이상. 몇 명 이하? 11명 이하로. 즉 7명에서 11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8명도 되고 9명, 10명 다 되는 겁니다.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10명이라면 위원장 1명, 위원 9명인 거예요. 11명이라면 1명, 10명인 거고. 자, 그래서 7명 이상, 11명 이하라는 걸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 자, 누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느냐요?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에 두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돼요.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자, 위원은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위원장은 제1차관, 위원은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걸 누가 임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은 임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외 부동산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위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4강 시간이었고 1. 공인중개사 제도,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